안녕하세요. 저는 32년 동안 5만 건의 피부 관리를 해봤고요. 현재는 건국대학교 미용교육대학원에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관리실에서 찾아오는 고객들의 어떤 그 고충,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아, 요 간단한 두 가지만 잘해도 피부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클렌징을 잘 해주기입니다. 그런데 클렌징을 선택을 할 때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오일 성분으로 그 다음에 포인트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는 경우에는 포인트 메이크업 지워주는 리무버가 있습니다. 그걸로 먼저 지워주시고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비비라든가 선크림, 특히 선크림만 바르는데 저 이중세안 해야 돼요? 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줘야 된다. 그래서 유성세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성세안인데요. 이렇게 기름으로 지워준 다음에 물로 한번 폼 클렌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클렌징이 약산성으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가 좋더라 이런 걸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내가 내 피부의 용도에 맞게 클렌징을 선택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내 피부의 장벽을, 그러니까 각질층이 피부의 어떤 외부의 자극, 세균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클렌징을 너무 진하고 과하게 하게 되면 각질층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내 피부의 세균 침범도 잘 될 것이며 예민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각질층을 너무 과하게 제거하지 말아라 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솔 모양으로 돼 있어서 기계로 막 돌려서 한 몇 분, 10분까지 막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 피지,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한 번에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매일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면 세안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문가의 손길로 가셔서 피부가 문제가 있을 때는 피부과를 가시든 피부관리실을 오시든 충분히 그 부분을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을 폼 클렌징을 어떻게 써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덜 하느냐 더 하느냐 하면 달라지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지가 T존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폼 클렌징을 펴서 바른 다음에 러빙을 이마부터 시작을 해서 눈썹, 그 다음에 코, 그 양쪽에를 러빙을 해요. 뭐와 함께, 물과 함께. 그냥 문지르면 자극이 가요. 그래서 물을 항상 손끝에 묻혀가면서 계속 러빙을 해요. 그 다음에 턱 쪽을 한참을 러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로 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눈가, 쭉쭉쭉 해서 전체를 씻어주고 물로 한번 또 해요. 물로 한 서너 번을 그렇게 해주게 되면 깨끗이 씻어지게 되고요. 피지 분비됐던 것도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보습 크림이나 알로에 젤이나 그 다음에 뭐 앰플, 보습 수분 앰플 뭐 기타 등등 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펴발라 주시고요. 그러니까 세안을 하시고 수건으로 막 문지르지 마시고요. 톡톡톡 물기만 제거하시고 바로 발라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분 재생 크림을 바르거든요. 근데 크림이라고 하지만 오일 성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촉촉하게 펴 바른 다음에 흡수가 다 되면 이제 머리 말리고 어쩌고 하면 한 10분 지나잖아요. 그럼 또 다 흡수가 돼요. 그러면 흡수된 다음에 또 발라요. 그러면 두 번 발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 전에 뭐 준비할 거 있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준비 다 해놓고 내일 뭐 학교를 가게 되면 뭐 가방도 싸놓고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자려고 이제 눕기 전에 한번 또 발라요. 바르는데 이제 그때는 눈가라든가 주름이 진 부위를 집중해서 더 많이 바르고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오일 성분이나 크림이나 로션 타입을 발라주셔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수분을 충분히 줬지만 밤에 자는 동안에 실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건조해져서 우리가 수건을 널어놓고 나면은 아침에 버석버석하게 마르잖아요. 그렇듯이 그 안에 공기, 그 안에 온도가 높게 되면은 건조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오일이나 크림, 로션 타입을 발라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야 수분이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악건성이라서 매일 1일 1팩이 하면 좋다고 인터넷에 봐서 제가 매일 합니다. 이러시거든요. 이렇게 수분 보습을 3번 정도를, 매일 3번 정도를 발라주셔서 오일까지 발라주시고 막을 형성해 주시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촉촉한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트팩은 굳이 그렇게 해준 다음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한 달에 1~2번 정도는 전문가에게 전문적으로 케어를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매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촉촉하고 좋아. 그러면 굳이 갈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좀 당김을 느낀다? 피부 트러블이 좀 있다? 그러면 전문가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피부과를 가시든 피부관리실을 가시든 그거는 선택을 하셔서 다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트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분들 계세요. 바르고 잔다고 해요. 팩을 하시고.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 20분 정도면 이미 흡수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보습제를 시트팩을 띈 다음에 바로 보습크림 바르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일 성분이나 크림이나 로션 타입을 그 위에 또 한번 발라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시트팩만 하시고 주무시면 반드시 그 다음날 아침에 더 땡겨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아시죠? 내 피부를 내가 공을 들이지 않으면 피부 미인은 될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나이 5년, 10년 젊어 보이는 거 그분들 다 물어보면요. 매일 저녁 이렇게 공을 들여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2가지 시트팩까지 하면 3가지네요. 요 몇 가지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지만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피부 미인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얼굴을 잘 가꾸어서 동안 피부로, 동안 얼굴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인상이 좋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이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